삼국시대의 시작 고구려 백제 신라. 유튜브 다큐멘터리 내레이션 스크립트. 한반도의 하늘 아래 세 개의 별이 떠올랐습니다. 북쪽 압록강 유역의 험준한 산악지대, 남쪽 비옥한 평야와 바다를 낀 땅, 그리고 동남쪽 경주 분지의 작은 마을. 이 세 곳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꿈을 품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나라의 이름을 모르는 한국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들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의지로 역사의 첫 페이지를 열었는지 그 이야기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 후 1기세기에 걸쳐 펼쳐진 그 장대한 탄생의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신화와 역사가 뒤섞인 그 시절, 영웅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삼국이 탄생하기 전 한반도와 그 주변은 이미 오랜 역사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2333년 단군왕검이 세웠다는 고조선은 수천 년의 세월을 이어오다 기원전 108년 중국 한나라 무제의 대군에 의해 무너집니다. 고조선이 사라진 자리에 한사군이 설치되고 한반도 북부는 중국의 직접적인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는 빈자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한사군의 지배에 저항하고 중국 문물을 흡수하면서 새로운 세력들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부여, 옥저, 동해, 그리고 한반도 남부의 마한, 진안, 변한, 이른바 삼한. 수많은 소국과 부족 연맹들이 뒤엉킨 이 혼돈의 시대. 바로 이 속에서 세계의 빛이 솟아오릅니다. 고구려 주몽, 하늘의 아들이 세운 나라. 기원전 37년. 압록강 중류, 졸본 땅에 한 젊은이가 도착합니다. 그의 이름은 주몽. 부여왕의 서자로 태어났지만 하늘신의 아들 해모수와 물의 신 하백의 딸 유하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라고 전해집니다. 알에서 태어났다는 신화는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처음부터 선언합니다. 부여에서 뛰어난 무예와 지략으로 두각을 나타낸 주몽은 왕자들의 시기와 견제를 피해 남쪽으로 도망칩니다. 쫓기는 상황에서 강을 만나자 물고기와 자라들이 다리를 놓아주었다는 이야기는 비록 신화이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충성과 결속을 상징합니다. 졸본의 자리를 잡은 주몽은 빠르게 주변 세력을 복속시키고 고구려를 건국합니다. 나라 이름은 그가 자리 잡은 땅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고구려는 초기부터 강한 군사력과 기동력을 바탕으로 팽창을 거듭합니다. 한사군의 하나인 현도군을 공격하고 북쪽 부여와 경쟁하며 동쪽 옥저를 복속시키면서 고구려는 탄생 직후부터 동북아시아의 강자로 성장해 나갑니다. 험난한 산악지형은 고구려인을 강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기상은 말을 달리며 활을 쏘는 기마 문화 속에서 더욱 날카로워졌고 그 정신은 훗날 광개토대왕의 정복 전쟁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백제 온조, 한강에 새긴 꿈. 고구려 건국으로부터 불과 수십 년이 지난 기원전 18년. 한반도 중부, 한강 유역에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집니다. 주인공은 온조. 바로 주몽의 아들입니다. 주몽이 부여에 두고 온 아들 유리가 내려와 태자가 되자 온조는 형 비류와 함께 남쪽으로 떠납니다. 두 형제는 다른 땅을 선택했습니다. 비류는 바닷가 미추홀을, 온조는 내륙의 위례성을. 결국 땅이 습하고 물이 짠 미추홀은 실패하고 비옥한 위례성을 선택한 온조의 선택이 옳았음이 증명됩니다. 비류의 백성들까지 합류하며 온조의 나라 백제는 힘을 키웁니다. 백제가 자리 잡은 한강 유역은 당시 마한의 영역이었습니다. 온조는 마한의 여러 소국들과 외교와 전쟁을 병행하면서 세력을 확장했고 결국 한반도 중부와 서남부를 아우르는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백제의 가장 큰 강점은 바다였습니다. 서해를 통해 중국과 교류하고
일본 열도와 활발하게 소통하며 백제는 문화의 나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뛰어난 공예 기술, 불교 문화의 전파, 세련된 귀족 문화. 백제는 한반도에서 가장 국제적인 나라였습니다. 신라 박혁것의 알에서 깨어난 빛. 이제 시선을 동남쪽으로 돌립니다. 기원전 57년, 지금의 경주 분지. 6 촌락의 사람들이 모여 앉아 새로운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정이라는 우물가에 빛이 내려앉았고 그 옆에 백마 한 마리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가가자 마른 하늘로 올라갔고 그 자리에는 커다란 알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알을 깨고 나온 아이, 그가 바로 박혁거세입니다. 삼국 중 실제로는 가장 먼저 건국연도가 기록되어 있지만 나라로서의 성장은 가장 더뎠던 신라. 한반도 동남쪽 구석, 당시로서는 변방이라 할 수 있는 위치에 세워진 이 나라는 초기에 사로국이라는 이름의 작은 연맹왕국에 불과했습니다. 박씨, 석씨, 김씨의 세성씨가 번갈아 왕위를 이어가는 독특한 권력 구조. 화백이라는 귀족 합의제. 신라는 강력한 중앙집권 대신 여러 세력의 합의로 운영되는 체제를 발전시켰습니다. 이것은 때로 느린 성장의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내부 분열을 막는 안전장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라에는 결정적인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리적 고립이 가져다준 시간. 고구려와 백제가 서로, 그리고 중국과 싸우는 동안 신라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내실을 다졌습니다. 세 나라, 하나의 시대. 세 나라는 각자 탄생했지만 그들의 운명은 처음부터 서로 얽혀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북방의 강자로 남아 압력을 지속했고 백제는 중부에서 그 압력을 정면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신라는 가야 연맹과 경쟁하며 동남부에서 세력을 키웠습니다. 때로는 동맹을 맺고 때로는 전쟁을 벌이며 세 나라는 서로를 자극하고 서로를 성장시켰습니다. 주목할 것은 세 나라 모두 신화를 통해 왕권을 정당화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혈통, 알에서 태어난 영웅.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왕에게 복종하고 나라에 충성하게 만드는 당시로서는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였습니다. 신화는 곧 국가의 언어였습니다. 또한 세 나라는 공통적으로 중국 문물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들만의 색깔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고구려의 씩씩한 기상, 백제의 우아한 세련미, 신라의 신비로운 황금 문화.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전혀 다른 문명의 꽃을 피운 것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나라는 약 700년 동안 한반도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갔습니다. 그들은 경쟁했고, 싸웠고, 때로는 손을 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반도의 언어, 문화, 예술, 종교가 풍성하게 발전했습니다. 삼국시대는 단순히 세 나라가 공존한 시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부르는 정체성의 토양이 만들어진 시기입니다. 알에서 깨어난 영웅들의 이야기가 신화라 할지라도 그 신화를 믿고 칼을 들었던 사람들의 삶은 분명히 역사였습니다. 그 역사가 쌓이고 쌓여 지금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이 되었습니다. 삼국시대의 시작. 그것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JSON